예, 다음 주제 제목 읽어드릴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양자 대결서 박빙.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일선 검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해찬 평론가 새로 나오셨는데, 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찬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검사 3명과 부장검사 3명.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네, 오늘의 오찬이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검찰총장의 어떤 정례적인 행보와는 다른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윤 총장이 최근에 대전지검 방문한 것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만 지방에 이 검찰청 방문하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찬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 분께서 주민의 갑질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 3명과 현검사 3명을 대검으로 초청해서 격려하는 그런 만찬을 한 것인데요. 최근에 또 특활비나 판공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외부 장소가 아니라 대검에서 이 오찬을 진행했고요. 명목적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서민들의 아픔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더 챙기겠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격려할 수 있는 행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몸값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보여주는 서민 행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도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사회적 을의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 감시해야 된다라는 것과 맥이 다 있다고 보십니다. 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저게 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방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했던 행보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그냥 갔으면 검사들 만나서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오지, 특별히 이렇게 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한 검사들을 격려했다 이 말은 보통은 격려했다고 하는데 대검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부분들 좀 부각시켜서 홍보 자료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보 자료라고 하는 건 대검에서 어쨌든 검찰총장이 행보나 활동상에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 총장이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검찰총장 본인의 행보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자들에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메시지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준석이요. 저는요, 뭐 여러 가지 행사 기획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굳이 비교하자면요, 최근에 논란되었던 것 중에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제 교정청이라는 것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서울 소년원 가가지고 애들 불러다 놓고 엄마 장관한테 세배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이벤트입니까? 이런 거 기획하는 건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에 가깝죠. 서울 소년원에 뭐 사실상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 있는 그 소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엄마 장관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호칭하면서 거기다 절해야 됩니까? 거기다 피자 사준다, 햄버거 사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런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나중에 정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본인의 권한 하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즘에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될 부분들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일단 이낙연과 윤석열의 맞대결, 또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맞대결을 가정했을 때, 두 사람만 대선 후보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2.3, 윤석열 42.5. 오차 범위 내를 감안하더라도 그냥 붙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붙으면 42.6 대 41.9.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3%포인트 약간 웃도는 수준이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초박빙. 여러 사람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훨씬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붙여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여론조사라 보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10% 정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 구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다는 것, 오차범위 내에서 1, 2등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윤석열 총장의 인물 경쟁력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된 즈음에 이 정도 현상이 유지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100석을 가지고 있어도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을 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면서 확 정치 구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윤석열 총장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적폐수사를 지휘했었기 때문에 정말 강성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여론조사만 보게 된다면 그러한 강성 보수층마저도 반문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 아래 결집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무당층 지지율입니다. 무당층 지지율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각각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를 크게 앞서요. 양자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4.6% 얻었고요. 이낙연 대표는 15.1% 얻었습니다. 그에 비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득표를 얻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무당층 지지를 많이 얻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결과입니다. 지금 장희찬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희가 준비 안 했던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요, 과거 본인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달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치적 행보, 정치 앞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고 말하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네,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 당은 어느 당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부가적으로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가상 대결이라는 조사는 굉장히 위험한 조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1대1 구도로 붙게 되면은 지금까지 다자 구도에서 보던 지지율과는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되고 예. 양당 체제에서는 그게 굉장히 근접한 수치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보통 1년 정도 앞두고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지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사에서 1년 반 전에 시행한 겁니다. 이게 왜 1년 전에 보통 하자고 하냐면은 이게 시작되면서 결국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면은 현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조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양자 대결이라는 가상 대결 조사가 시작됐는데 만약에 뒤에 이어지는 조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다른 주자들과 예를 들어 이낙연, 이재명 붙여봤는데 그 주자들은 만약 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는 당위성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계 개편까지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 정권에도 굉장히 불편한 조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조사 개요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게 무선의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예. 휴대전화 가상번호기 때문에 실제 민심과 굉장히 근접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답률이 무선의 ARS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24% 나왔네요. 24.1%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게 정당 지지율을 묻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선 ARS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4, 5%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선 자체에 대한 앞으로 1년 반으로 뒤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의미일지 아니면 심판의 의미일지는 예. 따로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습니다만 여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아닌 분에 대한 정치 조사는 그 일시적인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 지금까지 보면 박기문 총장님이나 또 우리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는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본인이 정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성급한 내기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